네, 일목균형표 공개 원정 강좌 제2원 완결편 5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대등수치와 그것을 차트에서 읽어내고 접목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앞 시간에 일목균형표의 기본수치 중에서 그것들을 어디서 어떻게 써먹는지에 대한 내용이 좀 정리해서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등수치로 가면 뭐 끝부분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변화를 모르고서는 정말로 주식시장에서 돈을 번다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을까, 나는 그렇게 생각해 왔기 때문에 매월 1회 일본 정권신문에 균형표의 급서 연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일본 가서 해당 신문 기사를 제가 복사를 해왔습니다. 이때는 이제 1969년, 70년, 71년 이 당시입니다. 이때 보면 시황을 쓰고 계십니다. 무엇보다도 변화일의 발견을 중시하고 있고 그것을 일반인에게 이해시키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근데 이분은 물론 이제 뭐 이 변화일 이 부분을 설명하다 보니까 강조해서 한 이야기겠죠. 근데 실제로는 변화일에만 매달리면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예, 모든 시세의 고저점이 전부 변화를 가지고 움직인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다른 것도 참고하라 그랬잖아요. 스펜도 보고 파동원 보고 가격 목표치 달성도 보고 그다음에 우리는 거기서 좀 더 발전시키면 뭐 글로벌 시장에서 중요한 이벤트들 이런 것도 이제 본다 그랬는데 그런 큰 이벤트나 사회적 사건과 변화일이 같이 나오면 확률은 커지겠죠.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열심히 연 것이 충분히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 변화일이 오면 이제 이익 실현을 하는 거죠. 제가 미리 말씀드리는데 실제로 해보면 아주 강한 장신은 변화일을 무시하고 가거나 변화일에 잠시 섰다 그냥 갑니다. 그게 이른바 파죽지 시장이고 뭐 유동성 장세 같은 거 이런 경우고요. 살아갈 때도 시장이 완전 뭐 투매기가 붙어버리면 지선이 있건 변화일이 있건 소용없이 그냥 깨고 내려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익 실현이라고 하는 것은 좀 올라가고 있는데 내가 주식을 사서 수익이 잘 났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뭐 과열로 치닫고 파동도 상승 개수가 누적돼 있고 일수도 중요한 일수가 와 있다 그러면 미리 하면 살짝 팔아볼 수 있는 거죠. 예, 그리고 더 자신이 있으면 반대 방향이라고 하는 건 주식으로 치면 거기서 공매도를 치거나 파생으로 치면 내가 이제 선물을 매수 포지션 롱을 가져왔는데 지금 나는 무기 찼다고 보니까 롱을 청산을 하고요. 그 상태에서 이제 분할 정리만 하면서 추세가 끝까지도록 기다리는 경우가 있겠고, 야, 이 정도면 이거 뭐 확실하다 싶으면 어떻게 합니까? 옵션에서 풋을 사거나 선물을 다시 신규 매도를 치겠죠. 숏을 잡겠죠.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건 이제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일목산이는 이런 표현을 안 썼지만 저는 시황하면서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네, 제1이 추세고 2가 변곡점이라고. 근데 이게 참 말씀은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걸 외우고는 계셔야 됩니다. 1이 추세입니다. 간혹 이런 장이 옵니다. 아주 강한 장이 오면 분명히 저항선이 있고 변화일이 있는데 그 다음 영역으로 또 갑니다.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지지선이 있고 변화일이 있는데 바닥 지고 돌 줄 알았더니 또 빠져. 이게 이제 이른바 정거장을 자꾸 지나쳐가는 거죠. 이번 정거장이 내릴 줄 알았더니 안 오고 그 다음 정거장 그 다음 정거장. 근데 내리기는 정거장에서 내리는데 이번 정거장이 아니라 자꾸 지하실을 파고 내려가는 거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추세입니다. 그래서 뭐 누가 보다 맹맹백백할 정도로 과열이고 날짜 딱 차고 목표치 차면 이익을 실현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기회비용이잖아. 내가 80을 먹고 팔았는데 100도 갈 수 있었네 하는 정도고 이 20을 손해라고 볼 수도 있고 그죠?
아, 80 먹었으니 뭐 됐지 뭐 이럴 수도 있겠고, 그죠? 하여튼 추세를 타는 방법, 이것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변곡점입니다. 그래서 시장의 질서가 좋고, 변곡점이라고 했는데 변화일이죠. 질서가 정확히 리듬을 타주고 하면 여기서 그거집니다. 예.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1추세 2변곡. 예. 그 다음 저기서 우리가 또 화기매매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건 뭐 시간이 많이 가니까 우선 진도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대등수입니다. 대등하다라고 하는, 예? 왼쪽 오른쪽이 대등하고 너와 나가 대등하고, 우리가 이제 이거 수학에서는 이 꼴이라고 하죠. 이 꼴. 예? 등치, 등수. 예. 같다는, 대등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한파동 일수를 취하고 그걸 가져와 가지고 그 숫자를 향후에 대등수 같은 수를 취한다, 같은 수를 적용을 시킨다.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최근의 고가에서 저가까지, 물론 지금 이제 저가일 경우, 혹은 그 전에 저가에서 고가, 이렇게 파동을 거슬러 올라가서 대등수치가 나오겠죠. 여기 지금 현 시점이 여기 있습니다. 그동안 주가가 하락을 해왔어요. 그 가장 최근 파동이 한 파동으로 13일 걸렸고요. 예, 되돌림이 7일이 있었고요. 그 직전에 20일이 내려왔다면 가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 3번, 2번이 V 2파동으로 26이 되고요. 요 1은 13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반기와 뭐 1기 이렇게 숫자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 시점에 봤을 때 13, 7, 20이 있고요. 13에서 여기까지 합쳐서 19가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26이 있고요. 여기서 여기까지 38이 있고요. 6개나 나옵니다. 6개나. 이게 이제 일목이 어려운 겁니다. 목을 잡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앞으로 진행이 될 때 만약에 13만큼 진행돼서 딱 상투를 치면 좌우가 완벽한 대등 수치가 되겠죠. 대등 수치가 됩니다. 혹은 26과 13 내려가 총 38이잖아요. 38 가서 상투 찍고 딱 빠지면 요 3파동과 요 3파동이 완벽하게 마주보는 좌우 대등이 되겠죠. 이걸 본의라고 하는데, 그때 하여튼 이게 숫자가 많이 나오니까 이게 또 골치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구분을 해내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파동의 성격을 보는 거죠. 지난번에 하락 첫 파동, 마지막 파동, 이번에 상승 첫 파동, 마지막 파동, 이런 식으로 보거나, 그러면 더 큰 파동에서 이 파동의 성격이 뭔지 이렇게 좀 방법들, 이런 것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스팬, 뭐 기준선, 구름대와의 관계라든지 있긴 한데, 이걸 이제 여기 가져와 설명을 드리면 이렇게 됩니다. 옆 파란 숫자 A와 B 한 파동을 그대로 가져가서 만약에 딱 꺾어진다 하면 이게 본의 의입니다. 본의. 딱 마주보고 이 파동들을 가져와 그 앞에다가 접목을 시켜보는 거죠. 좌우가 똑같은 본의를 하고요. 이전에 쌍봉량이 나와가지고 두 번째 저점, 두 번째 바닥에서 나오면 의제점을 변경시킨다고 변의라고 합니다. 복의는 파동이 이제 복수, 이거는 파동이 하나인데 이거는 3파동이죠. 중의는 이렇게 중첩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과 여기서 여기까지 시간이 같다. 가운데 중첩이 됐죠. 그럼 중의라고 합니다. 용어는 외우실 필요 없습니다. 이치만 보시면 됩니다. 격이는 서로 떨어져서 나온다. 가격에도 배반치라는 게 나와요. 여기서 N, E, N이 떨어져서 나오죠. 그 다음에 일목에서 N 파동은 저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통상적인 N자는 이렇죠. 올라가고 반등 주고 내려가잖아요. 근데 일목 원전에서 나오는 N파동 중에는 이런 것도 N파동으로 봐요. 그래가지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같다면 격이죠. 서로 떨어져서 나타난 이 하락과 이 하락이 성격이 같이 온 거죠. 이게 대등수제예요.
이 금액적으로도 이거와 이것이 같다면 저번에 빠질 때도 고가에서 뭐 예를 들어서 1,000원이 빠지더니 이번에도 1,000원이 빠진다? 아니면 저번에도 조정받을 때 이게 뭐 11% 빠지더니 이번에도 11% 조정받네? 예? 요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예, 이쪽 이제 인과론 파동의 습성. 지금 격의를 설명드렸고요. 뭐 이거는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대등수치 중에 일목균형표 원전 그림을 보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런 식의 대등수치도 있습니다. 이거 뭐냐면 이게 이제 여러분 9.11 테러 이후에 삼성전자 올라가는 모양인데요. 이게 기가 막힙니다. 잘 가다가 중간에 물론 살짝 적긴 해요. 2, 4, 6, 8, 9, 8일입니다. 근데 여기 가서 조정이 제대로 좀 들어오죠. 한 5, 6일 정도 조정 받죠. 이때 보면 여기서 17일 다 올라와요. 이 17일 도 반복하면 323이죠. 그래서 여기서 물론 상도는 안 칩니다. 잠깐 흔들고 또 갑니다. 그런데 이 17일 도 반복시키니까 17일짜리 이게 대등수치이고 이게 대등봉이라고 이게 하나를 봉으로 그래요. 또 이 자체를 봉으로 그리기도 합니다. 그럼 보세요. 17 가서 이제 16 상투치고 조정받잖아요. 올라 17일 주춤하죠.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가격보다는 시간 조정으로 가다가 빠졌다 올라간 뒤에 또 걸리고 빠지고 여기서는 바닥으로 작용하고 그 다음에 이게 8번 9번 가가지고 나중에 상투를 치는데 아니구나. 이 4월 3일 상투구나. 8번 가네요. 이 사이에 17이 두는 33, 33이 두는 65, 65의 2배는 129 이런 식으로 되죠. 물론 상투는 125일이지만 공교롭게도 시작하는 첫이 일목 기본수치 17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반복하면서 대등수치인데 기본수치가 돼버렸죠. 이런 식으로 반복시켜 나가. 이건 과거에 제가 실제 그 당시에 올렸던 일본 니케이 지수 시황입니다. 그림을 그려놨죠. 여기 보면 4월 28일 바닥에서 여기까지가 52면 이건 기본수치잖아요. 조정을 20일 합니다. 그리고 또 올라가는데 여기서 여기는 31일입니다. 이게 30일이고요. 그러면 이 대등수치죠. 그런데 이 52와 이 52 아까 뭐라 그랬죠? 중어입니다. 겹치죠. 겹쳐가지고 52와 51 그러니까 52 자체는 기본수치인데 이 겹치면서 반복돼가지고 상통 만들고 이 중위로 와요. 네. 그리고 여기가 20일 조정이잖아요. 예, 고점과 고점까지 20일, 고점에서부터 20일, 21일이 11월 19일인데 이날부터 찍고 돌아갑니다. 그리고 요거 71일과 이거 71일이 대등수치고요. 이 오던 중에 여기가 가장 큰 눌림 줬을 때 아닙니까? 이게 71일이고요. 이거 이 당시 제가 시황에 TV에서도 가지고 나왔던 그림이에요. 이 그림 자체가 제가 파워포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보여드리거든요. 이게 대등수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반복해서 가는 대등수치도 있고 가장 기본은 이거죠. 왼쪽에 흘러왔던 시간을 오른쪽에다가 대입을 시켜 나가는 거죠. 여기서 보시듯이 지난번에 조정 20일 봤더니 이번에 상도가 20일이고 또 20일 왔다. 그래 또 20일 20일로 가면 이러면 뭡니까? 일목에 40이 기본수치가 여기 오잖아요. 그죠? 이건 41일이고요. 중간에 겹치는 거 빼니까 이 다음 날이 40이 기본수치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목표치 계산해 보겠죠. 여기까지 빠진 폭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래서 요 정도 내려면 주봉은 어디에 있는지. 지금 여기 전환선 기준선 그림대 아무것도 없잖아요. 오로지 시간만 가지고 하는데도 뭔가 질서가 딱 나와버렸잖아요. 이게 묘미입니다. 그 다음 이제 원전으로 갑니다. 본질적으로 대등수치의 채용은 N까지 즉 한 파동에서 3파동이다. 그런데 사사키 이대로면 4파동까지 잡아요. 1, 2, 3, 4까지 잡더라고요. 3파동은 당시 최고가. 그렇지 않으면 다시 말해 고가가 아니라면 좀 더 거슬러 올라서 그 이전에 고가, 저가를 취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고가 저가다 하는 그 바탕에는 파동이 걸려 있죠.
이 파동 안에서의 가장 고가 저가가 어디냐. 그리고 이건 이제 기본 사상이 그렇습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오면 뒤집더라는 거죠. 이 습성. 여기서 여기까지 오면 뒤집더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똑같은 시간에 갔을 때 또 뒤집을까? 상투가 될까 안 될까? 이런 생각. 그리고 내려올 때 가격폭은 얼마였지? 이번에 가격폭은 얼마일까? 이러면 서편 오르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복합적으로 파동의 바닥을 두고 계속 인과론이다. 습성을 봅니다. 일목균형표는 자꾸 습성을 따져요. 근데 기본 수치는 습성이 아니죠. 숫자가 아예 정해져 있습니다. 대등수치가 특히나 인과론 습관을 따져요. 그리고 대등수치이면서 기본수치에 수렴하는가, 기본수치이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가, 그럼 대등이죠. 이런 관계를 자꾸 따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 차트로 들어갑니다. 원전의 제2권의 제1도가 가장 큰 그림인데요. 제가 이걸 읽으면서 차트 1번, 자, 소화 45년, 예, 여기는 25를 더하면 됩니다. 1970년 9월 20일 도쿄 증권거래소 다우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니케이 둘드로 이런 겁니다. 이게 미국 다우존스가 아닙니다. 여기까지 고가는 9월 9일 2176엔이었다. 소화 45년 9월 21일. 이게 여기 가면 이게 보세요. 주가 여기 13, 14, 15, 16, 17, 18, 19, 22 파동 기호를 매겼습니다. 21, 22, 23, 24 이렇게 가거든요. 예. 여기가 1월 8일 돼 있죠. 여기가 이제 소화 45년 1970년입니다. 지금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는 70대 이후에 뭐 태어나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자, 여기 9월 10일 2176 있죠. 9월 27일 2176 있습니다. 자, 지금 9월 21일 9월 9일 2176이다. 여기까지. 여기서는 종가를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한글판을 받아보시면 제가 이 지수 위치를 일일이 적어놨는데, 제가 공부할 때는 이게 없잖아요. 그럼 일목사님 이분이 뭐 예를 들어서 9월 9일이다 9월 1일이다 그럼 여기는 9월 3일이잖아요. 그럼 내가 눈으로 세야 돼. 그리고 이게 얼마일지 이거 시간 엄청 걸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일목균형표 한 건 떼는데 한 달 이상 걸린다니까요. 이걸 손으로 짚어가면서 하나 찾아야 돼요. 여기 줄 쳐놓은 건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제가 그려놓은 겁니다. 이분이 지금 흘러온 시세를 이야기를 하고요. 이거 복잡하게 안 볼 겁니다. 이 지금 시세 대바닥은 차트 1번에 22일 표시된 5월 27일 1929였다. 왜냐면 여기 지금 요 9월 달에 와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최근에 이 주가가 올라왔습니다. 폭락했다가 올라온 지 지금 20일 이거 이야기합니다. 자, 5월 26일 날 저가가 1906이고요. 종가상으로는 여기가 일목이 40이 기본수치인데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파동이 1, 2, 3, 4, 5, 6, 7, 8, 9로 와요. 물론 중간에 겹치는 파동 때문에 엘리어트 방수 9파는 아닌데 겹치든 말든 파동을 다시 해보면 9파 이상 투닥칩니다. 빠지 파동문 하기는 이러지만 지금 이런 거 이야기하는 게 여기서 지금 이 대등수치를 뽑아내기 위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근데 제가 이거 원문 이 글자 텍스트하고 그림을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힘드실 거예요. 근데 우선 이래 볼게요. 21번 가장 바닥은 이제 1929거든요. 거기서 1차 반등이 X 9일. 여기 보세요. 1차 반등이 요 X 표시했죠. 이 9일이야. 여기서 올라오면서 X 표시했죠. 이 9일이에요. 이 9일. 그러니까 이건 일본 기본수치죠. 네, 기본수치입니다. 9일. 1929 전날부터 계산하면 6월 4일 2133 여기서 11일의 2029N으로 눌림목을 주고 요 11일 2929 요 이제 9일 올랐죠. 눌림목을 주고 9일 올라서 2150에 요 X표 있잖아요. 하고 그로부터 2150에서 2114까지 눌림을 주고 7월 1일 되돌림 고가
2월 4일, 7월 요 2일이죠. 그죠? 여기가 7월 1일이겠죠? 예. 이게 2029에서 보면은 이제 17이 된다. 2029 여기서 보면 여기가 17이 됩니다. 이 또 보면 둘, 넷, 여섯, 여덟, 아홉, 열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X 이렇게 X. 근데 요 고점에서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이죠. 그죠? 네, 열이니까 10일이니까 9일보다 하루 더 갔는데 종가로 보면 이 종가로 보면 아따 멀리 가야 된다. 여기 말입니다. 여기 말입니다. 종가로 보면 그냥 17일의 상투 이 말입니다. 네, 17일의 상투. 여기가 이제 기본 수치가 다고 나오죠. 나오고 이 부분은 이제 분량이 좀 이렇게 가면서 많은데 그로부터 또 2067에 눌림을 준 후 18일 상승해 가지고 조금 전에 그 17이었잖아요. 17, 18은 기본 수치지만 또 대등 수치 영역이죠. 그리고 8월 5일, 2일 69, 10일, 2일 둘도 누르죠. 그리고 또 9일 상승해가지고 2일 70, 그 다음에 2일 18 눌림목 주고 9월 9일 되돌림 고가가 되었다. 여기입니다. 이게 이제 자꾸 이야기입니다. 올랐다가 눌림목 주고 올랐다가 눌림목 주고 9월 9일. 근데 여기 보시면 사케다에 정확하게 떠 있는데 이날까지 양봉이고 9월 9일, 이날이 9월 10일입니다. 2일 76이고. 그럼 여기까지 왔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파동이 여기까지 오면서 9파동을 와요. 9파동을 옵니다. 9파동을 오는데 이 안에서 이제 날짜를 찾아봅니다. 날짜를 찾아보 대등수치를 취하는 방법. 이것으로부터 향후 이 앞으로 변화일 결정에 필요한 대등수치를 찾아보면 가장 가까운 곳이 2118의 7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이잖아요. 7일이죠. 9일이는 못 미치죠. 그리고 너무 좀 짧습니다. 7이고 다음이 2122N의 25다. 그럼 요거 약 26일목 기본수치 되죠. 그 다음에 2067에 48, 이건 기본수치는 아니죠. 그 다음에 2029, 78, 이건 76 기본수치 근처죠. 마지막으로 1929는 91이다. 이 말은 이 그림 제가 그려놨습니다. 여기서 보면 7, 25, 48, 78, 91로 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앞으로 이제 이렇게 써먹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급락이 들어오고 2020에서 17 돌아가고 또 17 돌아가고 쫙 뺍니다. 뺐는데 여기 보면 동그라미 이 그림이 여러분 화면에는 안 나오구나. 오른쪽이 잘렸네요. 고파던 고점이 여기잖아요. 여기서 때리고요. 다음에 여기서 돌아가면서 17 돌아가고 17 돌아가고 쭉 떨어집니다. 쭉 떨어지는 동그라미 표시 있죠. 이게 25, 26일이에요. 1기예요. 1기. 그리고 반동 주고 장대에 보이면 바로 그냥 빠져버리죠. 뭐 이건 안 좋죠. 그 다음에 26일이 33이고요. 그 다음에 40이 변화를 왔죠. 이러면 일단 막 기울적 반등 기대감이 생기는데 낙폭에 따른 반등이 여기서 제대로 못 붙으면 또 올려내립니다. 이게 왜냐면요. 보세요. 워낙 장기로 올랐다가 급락 주고 반등이 나왔는데 여기가 파동이 찌글거리고 있죠. 그렇게 힘있는 파동은 아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별로 안 좋아요. 올라가야 되는데 찌글거린다는 말은 그만큼 돌리는 힘이 조금 약하다는 소리고 밀릴 때는 팍팍 빠지잖아요. 물론 여기를 충분히 이제 바닥으로 만들고 그 뒤에 여기서 차분히 힘을 모아가지고 다시 올라가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오면 별로 안 좋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지금 대등수치 이야기가 조금 나왔는데 지금 원전 가기 전에 원전 아니라 본문의 진도가 나가기 전에 여기도 보시면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25일 빠지고 여기서 25일 빠졌죠. 그러면 이게 일목에 26 기본수 동그라미 여기 쳐놨죠.
바로 앞에 상투 나오죠. 이게 V파동이 25고 이 V파동이 25잖아요. 그럼 이 자체가 대등수죠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이 저점에서 보면 54일, 72일, 89일 이런 숫자가 나오죠. 여기 상투가 81일이니까 89보다는 조금 안 맞다 그죠? 그 다음 여기 오면서 보면 이 저점과 이 저점이 32, 이 고점에서는 42 일목 기본수치입니다. 33, 42.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가 81일이잖아요. 이 고점을 정점으로 해서 81일차의 눌림목 저점 들고 돌아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상투 치기 전에 이게 35니까 33 기본수치 영역인데 올라가다가 이 35에서 한번 들컥 걸립니다. 35에서 걸리고요. 이 대등수치입니다. 빠지다가 다시 돌렸거든요. 그런데 여기 상투가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이 저점에서 42 일목 기본수치 딱 하루가 41일이고요. 이 자체는 밑에서 올라오는 동그라미를 보면 26일짜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점이 물론 뭐 지나고 보니까 고점이지만 35 대등수치부터 42 기본수치, 26 기본수치 다 있고요. 이 목표치 보면 이 눌림목을 올린 게 V가 2528이죠. 이날 고가가 2534예요.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것처럼 17에서 20분까지의 일수가 203일이고요. 200일부터는 카운트다운 들어간다 그랬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이 표시 있죠. 여기 일수가 65도 오고 42도 오고 35도 오고 26도 오고 이 뭉쳐가지고 가격 목표치 달성하고요. 어찌 보면은 나는 상투가 되기 위해서 태어났다 할 정도로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까지 초장기일 수도 있는데 이건 뭐 이 다음에 원점 보면 나오고요. 그러고 이렇게 박살이 납니다. 이게 2530까지 갔던 게 1900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우리 코스피로 생각해도 2500포인트 있다가 1900포인트까지 그죠? 폭락하는 거죠. 그럼 이걸 비율로 계산하면 2534 마이너스 1906 여기 지수가 24.78% 폭락했네요. 2011년 8월 바닥 찍을 때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하면서 그해 8월에 폭락을 했는데 그때 고가로부터 한 23, 4% 정도 폭락합니다. 이 보면 고가에서 24.7% 폭락을 했네요. 그 정점에서 보면 목표 특히나 첨단 파동값 직전의 V값 그대로 때리고요. 시간이 여기 와서 다 몰립니다. 다 몰려가지고 장렬하게 상투를 칩니다. 제가 이걸 미리 막 이렇게 그걸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걸 주봉으로 보면 그 주봉이 이거거든요. 좀 지저분한데 주봉이 이겁니다. 여기도 보면 시간론적으로 대단히 의미 있는 그런 경우들을 많이 보여주고 그렇습니다. 자, 지금 28분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진도로 안 나가고 대등수치 여기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정반합 그럽니다. 이분이 일목 기본수치나 이론을 정할 때 칸트의 선엄성 그러거든요. 정근시장에서 뽑지 말고 그 이전 우주 삼라만상을 움직이는 어떤 그런 시간상의 질서가 없을까? 칸트의 선엄성에서 아프리오리 여기서 착안을 했다는 이야기였고요. 불교의 이제 인과론, 인도 종교 철학에서 완성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해결의 변정법, 정반합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변화를 결정하기 위해서 기본수치, 대등수치, 종합, 삼일체, 정반합 이렇게 해나가면서 정확하게 그날을 골라낸다. 상승이나 하락 시세에 변화일은 1, 2, 3 계속 나오죠. 숫자는 끝없이 생겨나지만 이것을 미세, 소세, 중세, 대세로 배분해서 그날을 결정한다. 이런 것들이 이제 추상적으로 좀 읽힐 수 있는데 대세가 있고요.
그 안에 중기 시세가 있고, 그죠? 저는 엘리어트를 일단 그렸습니다. 그 안에 소 시세가 있겠죠. 뭐 월봉, 주봉, 일봉이라든지 그 안에 또 미세하게, 그죠? 보통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엘리어트는 기본적으로 이게 자꾸 쪼개면 144개가 나오는데, 그러니까 수많은 변화일이 나오는데 이 파동에서 오는 변화일인지 그럼 대세잖아요. 아니면 그 안에서 이 파동으로 오는 변화일들인지 그러면 이 중기 시세잖아요. 아니 이 안에서 이 리듬을 타는 것인지 그럼 소시세잖아요. 이걸 봐가는 거죠. 그리고 어느 자리에선가는 대파동과 이 중 ABC 파동과 그 안에 소시세 1, 2, 3, 4, 5 파동에서 나오는 시간 변화일들이 뭐 다 뭉쳐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작품을 만들고 있다면 이 일자만 가지고도 아 이거 이번에 큰 조정 끝났다. 아니면 혹은 여기서 큰 상투 끝났다. 여기 올 때까지 이 안에서 큰 파동의 오파, 이 안에서 오파, 그 안에서 가장 최근에 자잘한 오파 이런 식으로 뭉칠 거 아니에요. 그죠? 대중소가 다 모이죠. 그게 시간적으로 계획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일단 기본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 두시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이 경우 이제 기본은 전환이에요. 추세가 뒤집는다. 그 말은 곧 상투가 바닥인데 가속동가 이 말은 이게 여기서 멈추지 않고 바닥이 또 가는 거죠. 추세가 또 가는 거죠. 이걸 결정할 수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있는데 없을 때는 그 시점에서 이게 확실치 않다. 그러면 이제 불교에서 숭산 스님처럼 오직 모를 뿐. 그러니까 지금 아무리 조사해도 현재로서는 판단이 안 쓴다. 그러면 그 상태로 그냥 가라는 이야기입니다. 무리하게 투자를 하지 말고 그런 상태에서 딱 며칠만 지나면 시장이 모호하던 것이 자기 본래의 모습을 딱 보여준다는 거죠. 아 이번 날 그냥 갑니다. 다음 기회를 찾아보세요. 아니면 하루 이틀 잠시 내가 오버슈팅을 했는데 결국 쉬어가야 되겠습니다. 나 여기서 손 놓을게요. 한다든지 시장이 우리 앞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연구조사 분석이 충분히 잘 돼 있으면 그 순간에 몰랐다 하더라도 지나치는 순간에 놓칠 리가 없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목사님이. 근데 아주 큰 대세에서는 9일 이상 늦게 파악할 리가 없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알 수 없는 시장이죠. 알 수 없는 시세. 이런 경우가 있단 말입니다. 그 균형표는 원전으로 보셔야 돼요. 여러분. 원전으로 계속 곰씹어 보시고 읽어 보셔야 되고요. 이 이론 자체가 결코 쉬운 이론이 아닌 건 맞습니다. 근데 이걸 읽어보다 보면 투자 경력 40년 이상 되신 분 그것도 그냥 투자가 아니라 아주 치열한 삶을 살았던 연구 분석을 하며 살았던 분이 자기 표현대로라면 정수 엑기스만 모아가지고 쓴 글들이 많기 때문에 읽어볼 만합니다. 그래서 저는 시중에 한글판이 나와 있으니까 그걸 보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혼자 사시기 힘들면 지금 제가 이렇게 부연 설명을 해가면서 해설을 해드리잖아요. 이게 이제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있는 일목 우리 카페 오시면 동영상 강좌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이 원전 강좌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전용 프로그램을 가지고 그림과 글을 띄워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설을 합니다. 이게 다 동영상 파일입니다. 이게. 자, 오늘 5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